원래는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건축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도가 위락시설, 숙박시설 거기다 줄을 걸어놓으시고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라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뭐 할 때면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요?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줄을 딱 거놓으시면 돼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중에서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은요, 거의 왕따 용도예요. 왕따 용도. 뭐에 대해서 왕따냐?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왕따예요. 항상. 그래서 얘네들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다 적합하게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이자들이 허가를 받았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자들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요.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자, 건축물은 뭐 내 건축물 하나 짓는 거니까 공사의 규모가 적죠. 그래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요건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내줬으니까 1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오해요, X예요? X. 하여야 한다. 그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 또 한 문제는 이런 문제도 나왔죠.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오해 X예요. X. 어디가 틀렸어요? 2년이 틀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와요. 공법에서 공사 착수 시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건축물은 규모가 작으니까 공사 착수 시한은 몇 년이고 1년. 근데 토지는 규모가 좀 크죠? 토지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공사 착수하는 시한은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토지는 몇 년? 2년. 건축물은 1년. 그 정도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게 좋죠. 됐나요? 근데 이자가 1년 안에 공사는 착수를 했어요. 착수를 했는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봤자 공사를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축 허가 등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건축 허가 등이 뭐 될 수 있다고요? 제한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 공부할 때도 배우셨지만 사인은 항상 공법에서 사인은 규제의 대상이다. 그렇죠? 근데 추가적인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추가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개발 행위도 제한할 수 있고 건축물의 건축 행위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네들은요 허가권자의 허가
건 자체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권자는 허가권자보다 위에 있는 행정주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관님이니까 언제예요? 국토관리상이겠죠.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국토니까 장관이 제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장관이, 장관님이니까 다른 장관이 뭐 할 때? 요청할 때. 이럴 때라면 장관님이니까 모든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도 제한할 수 있고 그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제한할 수 있냐면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겠죠. 시도지사가 언제 제한합니까? 시도지사가 국토관리상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역계획상. 대표적인 지역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게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다면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것만 제한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도지사가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등을 제한을 하면요, 즉시 장관에게 제한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보고를 받은 장관님은 시도지사가 제한한 내용이 정말 지나치다고 인정이 되면 제한한 걸 해제하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한을 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뭐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얘는 건축물이니까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내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요 건축에 대한 제한은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 토지도 사인의 토지개발 행위도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는 항상 행정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자는 행정주체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건축물에 관련된 제한은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장관하고 시도지사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차이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요.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만 거치면 되잖아요. 근데 건축물에 관련된 걸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련된 거니까 건축위원회 심의고 토지에 관련된 거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을 개발을 제한하는 건 원칙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3년이에요. 제한기간이. 근데 건축물에 관련된 건 원칙이 몇 년이라고요? 2년이에요. 됐나요? 그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재작년에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감은 됐어요? 교육감이 요청하면 장관님은 건축 허가와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OX예요.
X.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죠. 예. 장관이 요청해야지 교육감 주제에 무슨 감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거 뭐 시험 문제 나오면 누가 틀리겠어요? 근데 다 틀리더라고요.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기간은 최장 3년이다. O예요, X예요? O. 최장. 원래는 2년인데 2년 이내인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2년 이내에서 해야 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O예요, X예요? X.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권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면 장관에게 제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받은 장관님은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권고하는 게 아니라 명령 내릴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네, 그거 누가 틀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의 3분의 2가 틀려요. 됐나요? 괜찮아요.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계획에 의해서 한다. 몇 년이다? 3년이다. 근데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장관하고 시도지사만 할 수 있고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사인들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축이나 대수선 행위가 경미해요. 뭐 한 거예요? 경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가볍다 이거죠? 예. 경미한 거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건축 신고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시켜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미라는 거, 가벼운 거 이런 거는요 공식이에요. 공식.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봐요. 첫 번째는 어떤 게 경미한 겁니까? 소규모예요. 소규모. 규모가 작은 것들이 있죠? 작은 것들은 경미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뭐 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미한 거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규모.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소규모를 얘기하는 게 5번부터 나와요. 5번. 동글뱅이 5번. 첫 번째,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 이내인 거 있죠? 이내인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법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내인 거?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소규모 건축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형 건축물은요?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는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고 다만 공장하고 창고는 못 되고 제외. 근데 소규모 건축물 그러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소규모 건축물.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됐나요? 경미하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중에 증축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증축이라는 게 건축물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늘리는 걸 얘기하죠. 근데 소규모 증축이 있어요. 소규모 증축은 높이 3m 이하의 증축. 높이 얼마 이내요? 3m 이하의 증축은 됐나요? 소규모 증축이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우리 지난번 층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랬죠? 4m. 그러니까 3m 이하면 한 층도 증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규모 증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그 다음에요. 공업지역에 무슨 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면 주로 어떤 거 건축합니까? 공장을 건축할 거예요. 맞죠? 근데 공업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이 있어요. 소규모 공장은 어떤 거냐면 오이 공장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무슨 공장이요? 오이 공장. 즉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됐나요? 동시에 2층 이하인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소규모 따지는 거예요. 자,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내? 100제곱미터 이내. 소규모의 증축은 높이 3m 이내의 증축. 맞아요? 공업지역의 소규모 공장은 무슨 공장? 오이 공장. 됐어요? 오이 공장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허가받으라고요?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됐죠? 자, 두 번째. 경미한 건요. 두 번째는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생활. 이거는 뭐 공통의 어디나. 생활과 관련된 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경미하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관리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무슨 지역이라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해야 되니까 그거는 경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주로 보존용도 토지죠. 근데 여기에서도 건축물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뭐냐면 농어가 주택입니다. 농어가 주택. 그쵸? 그럼 농어가 주택을 크게 지어야 돼요? 조그맣게 지어야 돼요? 왜요? 자기가 생활할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미만이어야 돼. 꼭 미만. 미만이라는 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도 안 된다는 얘기죠. 동시에 몇 층 미만인 거? 3층 미만이죠? 그럼 3층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어지는 건축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이러한 지역도 필요 없어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었어요.
예,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뭐 하는 거예요? 대수선하는 거예요. 대수선하는 건 뭐 지역이 어디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뭐 하는 거? 대수선하는 것.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건축물, 이렇게 조그만 건축물이 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3층 미만이니까 승강기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주로 계단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단, 주계단이라고 하죠. 그 주계단이 계단을 이용했는데 계단 중간중간이 다 파손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이용하는데 편리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주계단은 주요구 접으니까 수선 변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 이런 건축물,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경미해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증축, 개축, 재축 있죠? 이것도 생활을 위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강의실이 있어요. 이 강의실이 있는데 이 강의실에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꽉 찬 거예요. 꽉 찼어요. 꽉 차갖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리하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실을 좀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간이벽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저쪽 뒤쪽으로 머물렀어요. 늘렸어요. 그럼 이게 증축한 거 아닙니까?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내에서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그래서 이게 다 생활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가보면 이런 거예요. 공법에서 사인들의 행위 중 경미한 건 뭐냐? 딱 두 가지는 공통해요. 소규모와 생활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뭐하다? 경미하다. 규제가 강화된다, 완화된다, 완화된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인의 토지의 개발 행위를 배웠어요. 그렇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됐죠. 그렇죠? 근데 농림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요?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합니다. 농림지역에다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합니다. 왜요? 농림지역에다가 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생활과 관련된 거죠.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경미하다. 토지에 대한 경미한 건요, 토지는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존과 걸린 거예요. 됐어요? 걔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토지와 관련된 건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그냥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토지 위에 설치하는 거 있죠?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토지는 허가 없이. 근데 건축물은 물리적으로 힘을 가야 되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재해가 일어나서 건물 같은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구해주기 위한 응급조치 같은 거 할 때 허가받아서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한 행동들은요, 뭐 허가를 왜 받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공법에서 사인들은 규제의 대상이지만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게 경미한 거라면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에 관련된 거는 됐어요? 규제가 강화된다, 완화된다? 완화돼요. 그래서 토지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건축물이라면 뭐하고 하라고요?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 항상 알아두면 공법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쉬워요. 됐나요? 그 기준 속에서 얘네들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쨌든 신고했어요. 경미해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한 자도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가 공사에 착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아주 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가 보죠. 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우리는 아까 허가를 받았는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신고는 생활과 관련된 거 소규모 경미한 거니까 신고해놓고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반드시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저절로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제일 아래 사용 승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건축물 사용 수익해야죠. 함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행정주체에게 사용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가보죠. 건축주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이라는 걸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7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건축물 하나밖에 안 된 거니까 7일 이내에 일주일 안에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검사. 뭐를 하라고요? 검사를 실시하라는 거예요. 정말 허가받은 대로 신고한 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써도 좋아요. 사용 수익해도 좋아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나요? 단 허가권자가 뭘 내리면요. 임시 사용 승인을 했다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이라도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고요? 2년.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어요. 근데 2년이 다 지났는데도 공사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을 내줬을 때 내가 허락받은 용도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죠. 그쵸? 그럼 이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도로 쓰다가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까 배운 용도 변경이에요.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던 용도를 그 후에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 행위인데, 즉 용도 변경 행위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로 용도 변경 시설군을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이렇게 정해줘서 만약에 내가 쓰던 용도가 상위군의 용도로 바꾸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누구에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 뭐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 신고를 하라고 배운 거예요. 용도 변경 행위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개개인이 이용하는 거니까 사용 승인 이후부터는 다 직접적인 사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 이런 거는 항상 누가 관할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만약에요,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현황 있죠? 건축물의 현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현황들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용도대로 썼어요. 쓰다가 제가 이거를 철거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철거 못합니다. 철거하려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됐어요? 멸실이 됐어요. 멸실이 됐으면 멸실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시장, 군수, 구청. 이날 사용 승인 이후에는 다 누가 관할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사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오요 X예요? 그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틀린 거 찾으세요? 그게 답이었어요. 1번. 됐나요? 아유, 그런 건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알면 맞추는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공부해서 시험을 본 사람들 얘기고요. 강의한 사람들은요. 강의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이런 걸 어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뭐 어렵게 나오니 쉽게 나오니 이거 갖고서 아마 한 5월달 정도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분분할 겁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 쉽게 나오니. 에이, 항상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런 불만이나 두려움에 떨지 말고 지금부터 차분차분하게 기초를 다져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건축물에 관련된 건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들을 규제하는 거, 구체적인 건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토지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행정계획이 도시, 군 관리계획이니까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한다라는 거를 일단만 잘 분류해 놓으시면 되는 건데, 단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누가 허가권자가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라는 것만 하나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 과정 뭐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건축법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주로 3문제, 4문제는 이 용어에서 물어봐요. 그거 틀리면 맞출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용어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려보죠. 그리고 이 설명을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는 뭐 건축법의 용어를 공부했다면, 자, 이런 거예요. 건축법은요,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에요. 뭐와 관련된 법이라고요?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라서 이 건축물에 관련돼서요, 첫 번째, 대지의 기준을 정해줘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거를 건축법령에 이렇게 서술해 놓고요. 또 그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의 기준을 정해줘요. 근데 이런 대지의 기준이나 구조나 설비의 기준들은요, 건축물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련돼서 대지의 기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걸 건축법에서 정해집니까? 이러한 기준을 갖춰야지 건축물이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은 다 개별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안전과 기능과 미관과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위해서 대지의 기준도 정해주고 구조와 설비의 기준도 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요 대지의 기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지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토지를 대지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대지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 대지는 뭘 얘기합니까? 물어보면요. 필지를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필지. 뭐 공간 구축 및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시법에서? 지적법. 예전에 지적법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거기에서 필지라는 걸 나오죠? 그래서 필지를 대지로 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여기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요, 건축법은요, 공법은 지적법보다 범위가 커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요, 2 이상의 필지를,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물 하나 지을 수 있다 없다? 있고요. 더 나가서 한 필지의 일부 있죠? 한 필지의 일부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대지는 뭘 얘기하는데? 필지를 얘기하는데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해서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 아마 필지라는 걸 배웠으면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2차적 지적이죠. 그쵸? 그래서 주로 평면 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지는 이렇게 토지상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대지를 필지로 받아들일지언정 대지의 범위는 지하나 어디까지? 고가까지도 확장을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까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것도 뭐로 보겠다? 건축물로 보겠다라고 배운 거예요. 됐어요?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좋아요. 대지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건축법상 대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필지. 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대지 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됐어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아서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건축물만 튼튼해서는 안 되죠. 모두요. 대지도 안전해야 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보아서 아름답고 됐어요? 환경 친화적인 대지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대지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로예요. 도로. 뭐요? 도로. 만약에요. 이 도로하고 이 대지가 접해 있지 않아서 대지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요. 건축법에서 보면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은 대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건축물 지어봤자 그리고 건축물 아무리 거기에다 첨단 설비를 설치해서 건축물 이용하는 게 편리할지언정 거기를 못 들어가는데 그게 좋은 건축물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반드시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학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대지인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가 있어요. 그쵸?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라고 하고요. 바보의 대표적인 이름은 맹구죠. 똑같아요. 대지인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면 바보 대지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맹지라 그래요. 그 맹지는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는 대지를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로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지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도로라는 게 뭔지 꼭 알아야 되겠죠? 도로란,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보행이 뭐예요? 보행이? 네?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시에 보행도 가능해야 되고요. 동시에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도 가능해야 되니까 너비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4m 이상이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의 폭을 갖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다 건축법상 도로예요. 이 세 가지를 갖췄다면 건축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 있죠? 만들어진 도로도 건축법상 뭐고요? 도로가 되는 거고요. 또는 건축 법령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있죠?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예요. 그럼 건축법상에서 도로란 다른 법이 어떤 법이냐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이 세 가지를 갖췄냐 안 갖췄냐를 갖고서 따진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돼요. 이 요건만 갖추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든 건축법령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든 다 건축법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도로, 계획상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즉 무슨 도로도요? 예정 도로까지도 건축법상 뭐로 본다는 거예요? 도로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그 밑에 가봅니다.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요. 자동차 통행이 뭐하다고요? 불가능. 지형적 여건 때문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4m 이상이 아니라 몇 m 이상만 돼도 3m 이상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밑에 있는 얘기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게 기본적으로 도로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너비가 4m 이상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역으로 따지면 뭐만큼은? 이게 불가능해서는, 보행이 불가능해서는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러한 법령 속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학원이 있는 이 건물 아까 올라오실 때 보면 그 앞에 도로 있죠? 어디부터가 도로인 거예요? 그 인도부터 저쪽 반대쪽에 인도까지가 도로인 거예요. 어느 분은 도로 그러면 차도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개념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어디부터? 인도부터 저 반대쪽 인도까지예요. 근데 왜 차도하고 인도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건물에서 나갈 때 딱 보면 도로 폭은 어디부터 따져야 돼요? 인도부터 저쪽 바깥에 인도까지의 폭을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한 가지만 더 가면 막다른 도로 밑에 보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는 이 얘기죠. 이게 다 건축법상 도로예요.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면 되는 거고, 맞아요? 건축법에서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건축법령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인데 이거는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거겠죠? 따라서 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원칙 이해관계인의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도로라는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 지워요 이제. 도로도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도로의 폭은 몇 메타 이상이라는 거예요? 4m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도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지는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인접해 있는 이 도로면 있죠?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도로면보다 낮으면 빗물이나 이런 게 다 대지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반이 약해져서 대지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 안전하니까 갑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보다?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은데, 됐어요? 배수에 지장이 없어요. 낮으면 물 같은 게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쫙쫙 빠져. 그러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죠. 그럴 때는 도로면보다 낮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원칙은 인접한 무슨 면보다? 도로면. 도로면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근데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 낮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야. 어차피 건축물을 지으려고 대지를 조성했으면 대지는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조성하다 보니까 이 대지가 이 도로면보다 요만큼 낮아요. 그럼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여기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 도로 높이만큼 토지를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요? 쌓아야죠? 이 행위를 성토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성토한다 그래요. 성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지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성토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성토라는 게 도로면의 높이에 맞춰서 토지를 쌓는 거 있죠? 이거를 뭐 한다 그래요? 성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개념들도 하나 알아두면 금상첨화죠. 첫 번째가 대지와 도로면과의 관계 나오죠? 이게 원칙은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보다?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대지 안에 배수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얼마를 접해야 되냐? 2m 이상을 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접도 의무라고 해요. 무슨 의무요? 접도 의무. 도로에 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얼마 이상을 접해라? 2m 이상을 접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 됐나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접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여기가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고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는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안 접혔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여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m 이상을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이 사이가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예요. 공원 같은 거예요. 공원 같은 거. 그러면 이 공원을 위해서 여기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겠죠? 그러면 이 대지에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예외. 됐나요? 자, 이번에는 강화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도 있어요? 강화 규정. 접도 의무에 강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원래는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식구만의 단독주택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었다면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4m 이상의 도로에 얼마만 접하면 되는 거예요? 2m만 접하면 돼요. 2m만 접해도 우리 식구들 여기 출입하는데 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접도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접도 의무를. 근데 여기가 단독주택 같은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걸 지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다 이제 뭘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6m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의 도로예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돼요?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요. 2, 6, 4. 뭐라고요? 2, 6, 4.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 6, 4. 됐어요?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 6, 4.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거를 외우는 게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 6, 4예요. 됐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2, 6, 4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청포도 내 고향 7월이면 뭐 이런 거요.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지극히 과학적인 시 하나가 있죠.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 6, 4 이렇게 외우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 있잖아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앉거라. 너는 이상의 날개를 외우고 나는 264 시인의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을 외워보도록 하자. 그래서 걔가 이상의 날개를 못 외우면요. 떼끼 이 녀석 어서 가서 공부해라. 됐어요? 한석봉의 어머님이 한번 돼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거의 용도가 공장이라면 뭐라면요? 공장이라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3, 6, 4가 됩니다. 됐어요?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원칙은 2, 6, 4인데 맞아요? 그게 공장이면 뭐라고요? 3, 6, 4가 돼요. 그래서 공장이라면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되더라. 됐나요? 그런 것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대지의 기준 두 가지 배웠습니다. 대지는 기본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2m 이상을 접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곳에 건축물을 지을 때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대지의 기준은 다 뭐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도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건축선이라는 거 나오죠? 요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